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의 정석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를 쭉 준비를 해 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수급의 정석 체크하시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투자 전략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은 사실상 큰 방향성 없이 조금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정 부분 좀 오면서 지금 그나마 코스피가 좀 상승 흐름들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나쁜 시장은 아니지만 역시나 막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금 소폭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과 이 기관들의 수급들은 아마 이번 주에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FOMC 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수급이 있을 거다라고 좀 체크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시장의 투자 전략을 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주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외국인 수급 포착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미코, 그리고 녹십자, 이제 신흥, SC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녹십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녹십자가 좀 장 초반부터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현재도 한 5%가량 지금 상승 흐름들을 좀 유지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액 제제, 그리고 백신 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제 바이오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신 쪽, 특히나 이제 코로나에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녹십자 쪽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꾸준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이 백신 관련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이 전염병 대응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한 민간 업체에서 이 5억 도즈, 백신 한 5억 도즈 규모의 수주를 녹십자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되는 시점이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최소한 6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녹십자가 담당하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된 백신들을 용기에 채우거나 혹은 주사기에다 이제 채우는 이런 최종 완성 그 공정 과정을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공장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인력을 더 추가로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수익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영업이익만 최소 6천억 정도 증가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올해 녹십자의 실적에 대비해서 실제로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녹십자는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사측에서 밝힌 게 지금 다수의 이제 백신 업체로부터 로보콜이 지금 들어오면서 이 생산 스케줄을 짜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생산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업체들한테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 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이런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녹십자에 또 이제 고객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십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온 가능성도 높고,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면 이제 원액 생산, 이제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는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고 하면 수익성은 훨씬 더 오래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꾸준하게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번 수급표도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표는 제가 이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수급 포착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관의 수급 포착주는 더 네이처 홀딩스,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스트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과 함께 더 네이처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혹은 뭐 지프 이런 이제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증가되고 또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실적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주변에 좀 보더라도 요즘에 그 브랜드를 이제 입는 혹은 이제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이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는 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뽑히면서 실제로 최근에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제 인지도가 지금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유통 채널 자체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업체가 보유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그래도 한 200개 정도, 한 700개, 200개에서 한 500개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흐름들이었었는데 올해 2020년부터 되면서 지금 매장 규모가 지금 230개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매장 규모만 이제 한 작년 17년에 비해서 한 5배 규모의 매장 규모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뭐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의류업체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수익성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업체도 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높은 업체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류 업체들이 코로나에 또 직격탄을 받았던 사업인데 이제 의류 업체들은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상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지 못한 업체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주가는 빠졌지만 수익성은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동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밸류가 한 PER이 한번 10배 수준 정도가 된다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 5배에서 6배 수준의 PER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공급이 이제 2월 달부터 본격화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지금 이 더 네이처 홀딩스에 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 기관들의 수급까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혹시 수급표를 좀 볼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동안 또 외국인이 저점에 좀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쭉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쌍바닥을 이루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수급도 기관들의 수급이 또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네이처 홀딩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주, 기관 수급주 까지 한번 포착을 해봤고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리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ENF 테크놀로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또 코미코를 이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 리뷰를 또 했습니다. 같은 이제 이슈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편입을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게 실적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스틴에다 공장을 짓게 된다면 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실적 측면에서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업체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 중 하나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 자체가 점점 반도체 웨이퍼 투입량이 점점 증가가 되면서 실제로 생산되는 반도체 양이 계속 증가되고 그러면서 소재 사용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혹은 LG 디스플레이의 TV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화학 소재 사용량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스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편입할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에 공장 부지를 샀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거 채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추가 증설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ENF 테크놀로지의 공장이 실제로 삼성전자 그 오스틴 공장에
거리 한 15분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아직 삼성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한 12조 원 가량의 투자 금액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려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그 수혜를 또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좀 큰 수익률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도 좀 추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좀 소폭 조정기를 조금 겪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오스틴 뉴스가 나오면서 좀 큰 시세를 만들고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5만 원은 지금 터치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오스틴의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1차는 5만 원을 제시드렸으니까 2차는 5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추가적인 한 10% 정도의 상승세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좀 홀딩하시는 전략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리뷰를 해봤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넷 기업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통합 업체예요. 이제 계열사로는 뭐 키움증권, 사람인 이런 한 8개의 계열사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템 통합 업체 이런 업체들한테 이제 IT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업체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본업에 이 IT 서비스의 본업의 포인트가 좀 있다기보다는 이 계열사로 있는 키움증권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 최근에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또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서 주가는 신고가를 뚫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계열사의 지분을 한 44% 정도 보유한 다우기술은 아직까지 그 수혜를 크게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성과급으로 뭐 450% 정도의 성과금이 지금 지급이 됐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면에 키움증권에 비해서 다우기술은 아직까지 주가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실제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보더라도 다른 인터넷 기업들은 뭐 10배를 충분히 뛰어넘는 이런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우기술은 한 5배, 6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이런 실적과 함께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오늘 다우기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이 업체가 주가가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9월 달에 디지털 뉴딜이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K뉴딜, 우리나라 이제 K뉴딜 정책을 좀 촉진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5조 원 정도 가량의 금액을 좀 공급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한 80조 원 정도 규모를 금액을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또 K뉴딜 혹은 디지털 뉴딜 정책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우기술을 좀 현재 구간에서 좀 편입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좀 차트를 장기간 내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시세를 나온 거 빼고 나서는 한동안 쭉 횡보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는 현재가에서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서는 27,00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하도록 하겠고 하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넷 기업 이 다우기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추가적인 이제 정보를 또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샵 2034로 문자 정석일이라고 보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추가적인 링크가 하나 갑니다.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저와 이제 추가적인 소통 혹은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2034로 문자 정석일이라고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수급의 정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